다음은 로샤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로샤 검사는 잉크 반점 검사예요. 잉크 반점이 찍혀져 있는 카드를 보고 어떤 것이 보이는지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검사입니다. 잉크 반점 같이 애매한 자극을 상대방한테, 수검자한테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심리 상태나 정서 상태를 파악하는 검사를 투사적 검사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MMPI 같이 내가 이렇게 체크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방어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검사와 달리 이 투사적 검사 방법은 애매한 자극이 주어지다 보니까 검사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방어적인 성향을 조금 드러낼 수 없도록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무의식적인 측면의 그 사람의 특성이라든지 성격, 정서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이제 대인관계, 정서 상태, 인지기능 상태 등 다양한 측면의 심리 상태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종합심리평가에 포함된 투사적 검사 방법에는 로샤 검사 방법 외에 HTP라고 해서 그림 검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HTP 그림 검사는 집, 나무, 사람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 사람이 그림에 투사한 내용 을 보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정서 상태를 파악하는 검사예요. 저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거 영화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네네. 어떤 사람의 그림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의 성격 이런 걸 얼추 맞추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쵸. 이제 집, 나무, 사람 그냥 단순히 다 그릴 수 있는 친숙한 소재 이런 거 그리는데 이걸로 내 성격을 파악이 되겠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집, 나무, 사람을 그리는 순서, 방향, 종이를 사용하는 방법, 연필의 질, 세기, 그림의 모양,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림 속에 투사하고 있는 심리 상태, 정서 상태들을 파악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선생님, 네. 그림을 좀 잘 못 그려가지고 누가 봐도 이게 진짜 나무인지 이게 사람인지 이게 집인지 정말 짝대기식으로 긋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 이렇게 그냥 쭉쭉쭉 그어놓고 그런 것도 네네네. 가능해요? 네,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제 검사를 진행할 때 선생님처럼 검사에 대해서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림 검사라고 하면 겁부터 먹으시는 것 같아요. 나 잘 못 그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진행할 때도 그런 설명을 드려요. 이 그림 검사는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보는 게 아니고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보고자 하는 것이니 편하게 그려달라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시고 그냥 내가 원래 그리던 방식, 내가 그리고 싶은 방법 그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다음은 SCT 검사로 문장 완성 검사입니다. 미완성된 문장을 보고 뒷부분을 완성시켜주면 되는 검사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이 검사에 포함된 질문들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내면의 동기와 갈등, 이제 원가족과의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문장을 어떻게 완성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현재 어떤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족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다른 사람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거 파악할 수 있네요. 네, 꽤나 세분화되어 있어서 분야들이 그런 부분들을 볼 수도 있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사람의 방어적인 성향 방어적인 성향도 같이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성격 검사할 때 자기한테 좀 부끄럽게 느껴지는 부분은 들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쵸. 좀 네. 작성할 때 무난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거 문장완성 검사 같은 경우에 너무 쉬운데요? 그냥 굉장히 무난하게 작성하는 거죠. 네. 그렇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아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뒤에 있는 문장이 어떻게 되는지 작성해달라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거기 아버지에 관련된 게 나왔어.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
근데 거기에다가 그냥 굉장히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있는 것처럼 문장을 완성시켜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좀 자기 성격을 좀 가리면서 작성 가능할 것 같아요, 왠지. 네. 네. 뭐 내가 쓰는 거니까 아까 MMPI처럼 자기 보고식 검사와 비슷하니까 내가 내 거를 그냥 쓰면 되는 검사이니까 선생님 말처럼 그냥 무난하게 쓴다거나 아니면 내가 안 좋은 부분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지어서 아니면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검사 장면에서 보여지고 검사 결과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선생님.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선생님 예를 든 것처럼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좋은 것처럼 썼어요. 근데 제가 종합심리평가는 다양한 검사를 활용하잖아요. 다양한 검사를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차 점검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검사를 다 막 마스터를 해가지고 다 뭐 나의 부끄러운 성격이라든지 그런 거를 가려가면서 작성을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사람이. 그렇죠. 신의 영역이 네.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에서는 분명히 티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차를 해봤는데 뭔가 한계가 다르고 다른 거는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티 나겠네요. 여기서는 왜 얘는 이게 나온 거야? 이렇게 되면서 뭐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었으면 거짓말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은 정말 이렇게 생각한 거였구나 라는 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다양한 검사를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장점 중에 하나죠. 그런 부분이.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검사는 BGT 검사예요. BGT 검사는 보통 종합심리평가를 할 때 제일 처음 시행되는 검사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시지각 구성 능력을 보는 검사로 뇌 손상에 대한 부분을 광범위하게 측정하는 평가 도구이기 때문에 이 검사를 가장 먼저 실시를 해서 뇌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뇌 손상이 파악이 된다면 그 다음 검사는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보통 처음에 진행이 돼요. 만약에 여기서 뇌 손상이 발견되면 그 다음에 검사를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검사 수행 자체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뇌 손상이 발견된다면 다른 검사를 진행을 하셔야겠죠. 정말 진짜 병원에서 많이 할 만한 그런 검사 같네요. 뭐 사고 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대상으로 많이 시행이 되고 실제 이 종합심리평가 같은 경우는 병원 장면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신과 진단을 받으신다거나 법원에서 요청할 때도 이런 종합심리평가 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정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심층적이고 고도의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검사 도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뭐 임상심리사 수련을 받을 때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게 평가이고요. 평가 도구를 사용하는 거 외에도 평가 장면에서 그 사람하고의 면담도 얼마나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관찰하고 그거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통해서 이 검사 결과와 행동 관찰, 그 다음에 면담의 내용까지 모두 포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정서 상태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숙련되고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걸로 6가지 종합심리평가에 포함된 검사를 모두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다 듣고 보니까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좀 오해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어요. 뭐 지능검사라고 하니까 IQ라든지 뭐 EQ 이런 거 검사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아무래도 사람이 자기의 좀 못난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가리고 싶어서 이런 심리 검사할 때 방어적으로 좀 변하잖아요. 근데 이야기 듣고 나니까 솔직하게 나의 성격을 정말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 있는 그대로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검사를 보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함이지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못난 부분을 들춰내고 안 좋은 부분을 그러니까 뭔가 강조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나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어내고 싶으시다면 검사 자체에 대한 불안감,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 검사를 통해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건가, 나의 나쁜 부분을만 보려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낮추시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고 솔직하게 보여주심으로써 여러분이 이왕 검사하시는 거 조금 더 좋은 결과, 신뢰도 높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긴 설명을 드렸습니다.